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금리 인상과 이제 거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조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금리 인상은 그냥 금리 인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장에 맞춰서 느긋하게 올리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빠르게 금리를 올릴 것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올리냐? 지금 2022년에 6번 플러스 알파입니다. 6번 이상 올린다는 거예요. 6번 이상 엄청나게 빠르게 올린다는 거죠. 언제 금리가 올라갈 것이냐? 이제 여러분들이 FOMC 아시죠? 이게 회의가 열리잖아요. 이제 그 회의가 끝나면은 회의 결과에 따라서 뭐 금리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죠. 이 회의가 지금 5월, 6월, 7월, 9월, 11월, 12월 이렇게 6번 남았어요. 이 6번 동안 사실상 다 올린다는 거예요. 회의를 연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회의 시작했다? 금리 올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5월, 6월, 7월, 9월, 11월, 12월입니다. 8번, 9번 이렇게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거니까 중간에 긴급으로 소집을 해서 또 올릴 수도 있어요. 그것도 대비를 하시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서 지금 목표 금리가 2023년에 2.8%입니다. 2022년에는 한 1.9%까지 금리를 올리는 건데요. 금리가 한 1.4% 올라가는 거죠. 엄청나게 빨리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빨리 올라가게 된 이유가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게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는 지금 이제 물가 상승률이 한 뭐 3%가 안 되겠구나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막상 2022년이 시작이 되니까 물가 상승률이 4%가 넘어버렸어요. 4.3%. 이렇게 되니까 연준에서는 물가가 너무 빠르게 상승한다. 인플레이션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화폐 가치 하락이 너무 심하다.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높은 이유가 유가 때문입니다. 유가를 유심히 봐야 된다. 유가에 따라서 금리와 경제 상황이 정해질 것이다 라고 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가가 높으면은 물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뭐 전기료 이런 거, 물류비 이런 거, 식자재 같은 거 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물가 상승률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석유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서 물가가 상승이 너무 빠르게 되고 그래서 금리를 빨리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유가라는 게 이게 지금 100달러가 최고냐? 사실 이것도 문제예요. 만일 150달러가 간다. 금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6번이 아니라 뭐 9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예측은 할 수 없는데 지금 유가는 뭔가 정상적이진 않아요. 이게 신재생 에너지가 오고 전기차 이런 게 나오고 수소차 나올 텐데 지금 유가가 저렇게 높다? 이건 약간 뭔가 누가 좀 농간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투기꾼들이 등장하고 그러면은 이게 100달러가 아니라 뭐 150, 170, 200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좀 심각한 일이 벌어지겠죠. 아무튼 이렇게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지금 물가 상승률 압력이 커지고 이제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가 상승이 여기서 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뭐가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제일 중요하죠. 부동산 지금 뭐 이거 가계대출 그리고 PF 대출 이런 거 다 몰려 있는데 뭐 재개발도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금리를 저렇게 빨리 올려버리면은 다 어렵게 됩니다. 이자율이 높으면은 부동산이 아주 많이 오르지 않는 이상 사실상 얼마 남길 수가 없죠. 요새 또 세금도 많이 내야 되니까. 이러니까 금리 인상이 사실 부동산 시장에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미국이 뭐 우리나라 부동산 조금 어려우니까 금리 인상 좀 늦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미국이 들어줄까요? 당연히 안 들어주죠. 지금 연준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화폐 가치 하락을 막는 게 중요하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기 미국 연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물가 상승률 어떤 건데 이렇게 성장률 조금 나빠졌네? 근데 미국은 지금 임금 상승률 괜찮거든요. 실업률도 괜찮고 이런 거를 고려해서 올릴 겁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이 타격이 받을 게 불보듯 뻔한데 한번 그럼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미 이제 여러 곳에서 파열음이 보이고 있어요. 이제 금리 인상이 약간 결정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장은 사실 약간 하락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락하기 전에 이제 상승이 굉장히 둔화되고 하락으로 가는 약간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살펴보면은 주택 매매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월 이때 거의 꼭지를 찍고 거의 쭈루루룩 하락하고 있죠. 이거는 뭐죠? 영끌입니다. 순간적으로 갑자기 폭등을 했죠. 이제 영끌족들이 여기 지금 많이 묶여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끝나고
이제 신규 매수자가 거의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매물 건수는 지금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쌓여가고 있는데 수도권도 쌓여가고 있어요. 이제 이거를 해석하면은 뭐 간단합니다. 이제 살 사람들은 이미 다 샀고 안 살 사람들, 뭐 부동산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은 관심 없어서 그냥 안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팔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죠?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누가 급할까요? 사는 사람이 급할까요? 아니면 파는 사람이 급할까요? 팔아야 되는 사람이 더 급할 것입니다.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에 거의 가격 상승률이 거의 피크를 찍었다가 가격 상승폭이 점점 둔화돼서 약간 이렇게 포물선 그리듯이 이렇게 약간 거의 떨어지는 거죠. 전월세 가격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그리고 다 수도권 비수도권 상관없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어요. 2021년 이때부터 어느 정도 하락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월세 가격은 하락까지는 아닌데 어느 정도 안정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지만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이제 전세 가격과 월세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뭐 굳이 사야 되나? 뭐 신규로 분양을 좀 받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사람들이 약간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잖아요. 그럼 여기에 중요한 거는 금리를 올렸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이 왼쪽을 보시면 대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대출 받는 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13.4% 정도 줄어드는데 고소득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줄어들죠. 마이너스 22%. 그러니까 고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금리 올라가게 되면 대출을 더 안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대출이 어디에 쓰이냐? 이 오른쪽을 보시면은 부동산 구입에 쓰이는 겁니다. 사용 목적별 가계 대출 비중. 그러니까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 이 대출하게 될 경우 한 거의 62.8%를 뭐에다 쓴다? 부동산 구입에 쓴다는 겁니다. 이들이 대출을 안 받는다? 그 의미는 뭐다?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매수 심리가 더 얼어붙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각종 데이터가 좀 있는데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 청년층 및 자영업자 신용 위험이 증대될 것이다. 이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끌한 사람들. 금리 오르면은 돌려서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 지금 되게 위험하거든요. 여기서 한번 폭발하면은 다른 데로 옮겨 붙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20대에서 30대 이제 영끌한 사람들이겠죠. 이들은 지금 갚을 수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버틸 수가 없는 거죠. 던지고 이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도 있는데 이 대출 잔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영업자 안에서 이제 취약 비중, 이제 대출을 갚을 수 없다거나 연체율이 많아진다거나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금리가 오르게 되면 더 타격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건 유가도 봐야 되는 게 금리가 올라서 타격 받는 것도 있는데 유가가 올라서 타격 받는 것도 있어요. 유가 올라서 식재료품, 유류비 이런 게 이렇게 급등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조금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영업자에서 터지면은 이게 연쇄적으로 터지는 거죠. 이게 지금 한 곳에서 터지면은 영끌한 사람들 그리고 자영업자들 터지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던지거나 그렇게 되면 같이 이게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오늘은 금리 인상 그리고 우리나라에 취약 가구가 있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식어버리고 아니면은 잘못하면은 패닉 상태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플러스 뭐가 있냐? 이제 대외 경제 상황. 이제 바깥의 경제 상황이 이게 녹록치가 않거든요. 이거를 지금 잘 극복을 할 수 있느냐, 잘 대처를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러면 정치 얘기를 조금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새로 대통령 당선되신 분이죠.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좀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과연 잘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좀 지혜가 있을지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알람 설정 해주시면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